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신차 판매 호조와 평균 수출 가격 상승으로 월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이 5년 만에 넉 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중국의 경제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적기에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원 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17개사의 전국 3천여 개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가 붙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에 6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행보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63포인트 하락한 2010.2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오전 한때 2015.19포인트까지 올라서며 연중 최고점을 하루 만에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오후 중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오후 내내 2010선 내외에서 지지부진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한 증권사연구원은 최근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차익 실현을 위한 펀드 환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국내 증시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된 만큼 이와 같은 조정 국면이 추세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관은 8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투신권 매물 795억 원을 비롯해 기관은 이날 1356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개인도 197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만이 3345억 원어치의 주식을 쓸어 담으며 3거래일 연속 바이코리아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기계, 종이목재 등이 올랐고 은행, 전기가스, 운수창고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등이 상승한 반면 포스코, 한국전력, 기아차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45포인트 오른 561.7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60원 내린 1025.3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호텔 신라와 파라다이스가 MSCI 한국 지수에 신규 편입됐다면서요? 네. 호텔 신라와 파라다이스가 세계적인 벤치마크 지수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즉 MSCI 지수에 새로 편입됐습니다. MSCI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오는 30일부터 호텔 신라와 파라다이스를 MSCI 한국 스탠다드 지수에 신규 편입하고 현대증권과 NHN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해당 종목들은 MSCI 지수를 운용 기준으로 하는 각종 지수펀드, 상장지수펀드의 보유 대상이 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호텔 신라와 파라다이스의 시가총액이 각각 3조 원 이상으로 비교적 큰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09년 이후 총 11차례에 있었던 구성 종목 리밸런싱 전후로 편입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 편입 적용일 전 1, 2주와의 적용일 이후 1주까지 코스피 상승률을 뛰어넘었다며 호텔 신라와 파라다이스의 패시브 펀드 기준으로 각각 1,492억 원, 713억 원 수준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신차 판매 호조와 평균 수출 가격 상승으로 월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18.9% 늘어난 48억 3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작년 12월 수출액 47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선 기록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역대 월간 기록 중 두 번째로 높은 23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실적 호조는 해외 자동차 수요의 회복세와 국산차 판매 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성차 한 대당 평균 수출 가격은 작년 4월 15,451억 달러에서 올해 4월에는 16,123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이 5년 만에 넉 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체크카드 보고 확산과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신용카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지갑 속의 신용카드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제활동 1인당 보유 신용카드는 3.9장으로 2007년 3.7장 이래 처음으로 넉 장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2009년 4.4장, 2010년 4.7장, 2011년 4.9장으로 급속히 늘다가 2012년에는 4.6장으로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신용카드 보유량 감소에 대해서 체크카드 활성화로 신용카드 이용이 줄어든 데다 카드사의 부가 혜택 축소 등 금융 소비자가 불필요한 카드를 정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중국의 경제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적기에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지역 통합 논의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중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적기에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어서 최근 수출 동향에 대해 금년 들어 매월 400억 불 이상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하방 위험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 산종 등을 꼽았습니다. 민원 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17개사의 전국 3천여 개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가 붙었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 85개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 발생 평가 결과가 이번 주 금융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됐습니다. 등급은 우수인 1등급부터 불량인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됐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민원평가 등급공지 방식을 알렸습니다. 2013년도 금감원 민원 발생 평가 결과가 5등급인 경우 영업점 입구에 A4 용지 크기의 빨간색으로 인쇄해 3개월간 붙이도록 했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원의 백혈병 사망 논란은 2007년 이후 7년간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상영되기도 했었는데요. 드디어 어제 삼성전자는 이 백혈병 피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산업부의 김현상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와 백혈병 발병 근로자 간의 이 길고 긴 인연이 이제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7년간의 싸움을 뒤로잡고 삼성전자가 공식 사과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9일 직원 가족과 반올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회장은 이어 삼성전자가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직원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분들이 계셨다며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발병 당사자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 소송에 보조 참가 형식으로
일부 관여인 것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돌아선 이유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7년 만에 태도 변화를 가져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전향적인 보상 의지를 밝힌 것은 우선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떠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기업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마하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더 이상 백혈병 문제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업 이미지 쇄신과 경영 혁신 가속화 외에도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해소하자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초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의 실화를 다룬 영화가 개봉되고 심상정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서의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것도 삼성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렇게 공식 사과와 함께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는데요. 앞으로의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삼성전자가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유족들이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키로 함에 따라 보상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돼 보상 기준과 대상이 마련되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올림 측도 어제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재개할 것과 자신들을 교섭 주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올림을 교섭 상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의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협상이 상당히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비록 떼내진 감이 있지만 올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타익 기업의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현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이달 들어서도 이 차값 할인이나 또 저금리 할부 등 각양각색의 프로모션을 통해서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이달 들어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월간 판매량 최대치를 경신한 수입차 업계는 차값 할인, 저금리 할부 등으로 시장 공략에 고삐를 재고 있으며 현대차 등 국내 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장 수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250만 원을 할인받고 할부를 선택하면 100만 원 할인과 1.4% 저금리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아반떼의 경우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5월 아반떼를 구매하는 20대 고객에게 20만 원을 할인해줍니다. 최근 소나타 출시와 제네시스의 인기에 힘입어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아자동차와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도 각각 대표 모델을 할인 판매하며 시장 수성에 나섰습니다. 외국 완성차 업체들도 뒤질세라 다양한 5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다코리아는 5월 한 달간 자사 대표 모델인 어코드 3.5를 200만 원 할인 판매하고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인 CRV는 할부 구매 시 36개월 무이자, 현금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와 CRV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모션 상품을 통해 신규 고객을 확대하고 수입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크라이슬러 코리아, 한국닛산, 한국토요타 등 수입차 업계는 브랜드 관련 상품을 최대 25%까지 할인 판매하는 특판전을 진행하고 차량 구매 시 주유권을 제공하는 등 할인 판매에 이벤트까지 더해 고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9.5% 성장하는 등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국산차와 수입차 업계의 치열한 마케팅 경쟁은 여름 휴가철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며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통 3사 영업정지도 오는 19일에 모두 종료가 될 예정이어서 스마트폰 판매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하반기 고성능 스마트폰의 강자를 가리는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펜텍과 소니가 신형 전략 스마트폰을 동시에 공개한 데 이어 애플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긴 오는 8월 아이폰 6를 공개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르면 이달 중에 갤럭시 S5의 업그레이드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욱이 오는 19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도 끝날 예정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워크아웃 중인 펜텍은 전략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2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2일 출시된 베가 아이언2는 풀 HD 디스플레이와 지문인식 센서, 13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고 다이아몬드 컷 기술로 메탈 본연의 질감을 살렸습니다. 펜텍은 출고가를 예상보다 낮은 78만 원대로 책정했습니다. 소니도 신제품 엑스페리아 Z2를 출시하며 외산폰 무덤이라 불리는 국내 시장에 재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엑스페리아 Z2는 최고 성능의 방수 방진 기능을 내장하고 5.2인치 풀 HD 디스플레이, 2070만 화소급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출고가는 갤럭시 S5보다 7만 원 낮은 79만 9천 원으로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와 애플 역시 신제품 출시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갤럭시 S5로 주도권을 잡은 삼성전자는 이달 중 업그레이드 모델 갤럭시 S5 프라임을, 애플 역시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빠른 8월 초에 아이폰 6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6는 4.7인치 대형 스크린을 탑재하고 카메라 성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20일 이동통신 3사가 동시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는 200% 이상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 수요 확대 예상에 따른 그 이유는 일단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대기 수요가 흡수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단톡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단톡법 시행 이전에 통신 3사의 점유율 목표 관리, 제조사의 재고 물량 소진 확대가 추가로 의지가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 모바일 시장을 겨냥한 국내 스마트폰 업계의 전략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됐습니다. 누가 한국 시장에서 승기를 잡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미래 신도시 분양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흥행 불패 신화를 이어갈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미 분양이 된 아파트에는 수천만 원대의 프리미엄도 붙었다고 하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 미래 신도시에서 분양 물량이 본물처럼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미래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6곳, 3,51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6곳 중 3곳 2,350가구는 아파트, 나머지 3곳 1,161가구는 주상복합 아파트 물량입니다. 위례신도시 분양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월 분양한 엠코타운 센트로엘은 청약결과 최고 41대 1, 평균 12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계약 개시 나흘 만에 전량 판매됐습니다. 프리미엄도 붙었습니다. 지난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위례신도시 송파푸르지오는 최초 분양가에 5천만 원 정도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신한은 위례신도시 신한 이스빌 리베라를 내달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 단지는 전용 98에서 101제곱미터, 총 696가구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호반건설도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내달 공급합니다. 이 단지는 전용 97제곱미터, 단일주택형 총 1137가구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이 밖에도 8월부터 위례자이, 위례우남역 푸르지오, 위례푸르지오 등이 분양됩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위례신도시의 경우 교통과 주거 여건 등이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 입지에 따라 미래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